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한번 봐볼 건데, 자, 최근 하나오션이 지금 폴란드 수주전에 대해서도 불발이 나며 고배를 마시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제는 좀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걱정하시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고, 비상입니다, 비상. 자, 아무래도 어제자에 좀 HMM에 대해서 좀 수주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주가, 그런데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좀 계단식 하락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갑자기 커다란 낙폭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만큼 지금에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매도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오션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자, 지금 하방으로의 한계치보다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자, 수급적인 흐름이나 지금 모멘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라고요. 그런 만큼 곧 올라갈 종목을 우리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 매도를 하려면 이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됐던 게 맞아요. 다만 아직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거의 다 내려온 이 시점에서 내가 아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단 그러기 위해선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오늘 이야기해 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을 위한 제가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영상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다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까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최근에 지금 하나오션에 좀 악재라고 평할 만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엊그제죠. 자, 폴란드 수주전에 대해서 스웨덴사에 조금 밀리게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고배를 마시게 되며, 일단은 수주 실패를 했다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어제자, 자, 지금 얼마 전이죠. 지금 거제 사업장에서 하나오션 사업장에서 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큰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자, 이재명 정부에서 그랬죠. 자, 산업안전과 관련을 해서 그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건설 현장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권을 뺐니 많이 논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좀 이런 우려감이 강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진실일까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뭐 일단은 폴란드 수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폴란드 수주에 대해서 실패가 됐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멸이고 악재 기사가 뜨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갔으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정상인데 문제가 되는 건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주식은 비용 싸움이란 말이에요. 즉 매수 비용이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 비용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비용이 투자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거래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래량이 지금 올라갈 때 터져나온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같은 폭의 낙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적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매도하는 이 매도 비용이 더 적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비용들이 지금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탈하지 않았는데 반납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오션은 굉장히 의도적인 정황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래량의 정황 말고도 이 공간 보이세요? 이 공간이 너무나 중요한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때 지금 공매도 수량을 보면 공매도가 일단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60일선을 이탈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공매도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냥 차트를 조금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20선 맞았어요. 자, 20선 많고 5일선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 노려야 되는 건 뭐예요? 60선까지잖아요. 이때 뭐하고 왜 여기서 공매를 하냐고요.
그럼 아셔야죠. 지금 여기서 들어온 공매도는 수익을 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수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면 뭐예요? 60선이 지금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지지 이탈을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폭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60선 이탈 나왔죠? 이탈 나왔으면 뭐예요? 빠르게 상환하고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0선에 이탈이 나왔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모멘텀이 확실한데 왜 다음날 바로 상환이 나오겠냐고요. 이거부터가 지금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누르기 위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흐름이 하나오션에서 놀랍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요, 하나오션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오션의 항상 강한 상승은 60선의 강한 이탈 이후였거든요. 자, 이 공간에서도 굉장히 강한 이탈이 감지된 이후에 뭐요? 1차 신고가 랠리를 쓰게 되었죠. 자, 그 이후 상황에서도 60선이 이탈되고 나면 밀어 올려지는 흐름, 60선이 다시 한번 이탈되면 밀어 올려지다가 강한 이탈이 한번 감지되고 나니까 뭐예요? 주가 크게 밀어 올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60선의 강한 이탈 감지되고 나서 뭐예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쓰게 됐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자,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신고가 랠리를 쓰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개인이 많이 붙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시잖아요. 개인들 60선에 목숨 걸잖아요. 사실 근데 이 60선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의 투매가 많아질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60선을 깨고 개인들 투매 만들어 놓고 개인 안 타고 있을 때 주가 들어 올리면서 또 한 번 개인 붙여야죠. 즉 개인들을 이탈시키려는 고의적인 흔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60선이 이탈할 때마다 지금 이 공간대를 보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공매도 잔량들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이쯤. 이때 차트 땡겨서 보면 보통 20선이나 60선의 고의적 이탈을 만들기 위해서 당일날 굉장히 강하게 공매도가 나온 흔적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모든 정황들이 반복되고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수법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고의적 이탈이라고요. 그런 만큼 의도적인 흔들기에 당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도는 금지. 자, 다만 여기서 문제는 있어요. 아, 그래요. 고의적인 이탈시키고 투매 일어나는 것까진 알겠다. 자,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거랑 뭔 상관이냐? 그쵸? 올라가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미 재료가 어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 어제자에 HMM으로부터 지금 컨테이너선 내척을 수주하면서 1조 원 규모의 수주가 나오게 되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HMM이 어떤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HMM이 지금 이번에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선대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을 지금 제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해운사의 위기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자, 지금 IMO, 즉 국제회사기구에서 지금 탄소 제로 배출 제로를 선언을 하면서 탄소세를 2028년부터 부과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HMM이 지금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 규모인데, 이거 단순 계산했을 때 HMM이 내야 되는 탄소세가 2천억 원 가량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우리 주주님들로 따지면 주주님들이 한 800만 원 벌어요. 800만 원 버는데 세금을 750을 내래요. 내겠어요, 이거? 자, 그런 만큼 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노후된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좀 변경을 함에 따라서 이 탄소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자, 해진공, 해양진흥공사에서 지금 친환경 선박 조세 특례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빼고 좀 설명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선박을 좀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세금 깎아준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HMM이 지금 1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지금 4대를 지금 수주를 맡겼어요. 자, 그 소린 뭐예요? 단순 계산 한 대당 약 2,500억 정도요. 아까 탄소세 얼마라고요? 2천억 원. 자, 굉장히 비싸요. 친환경 선박이. 이 딜레마 때문에 지금 해운사가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해운사는 아무래도 운송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친환경 선박 한 2,500억 원어치 한 대를 산다라고 하면은 한 뭐 700억 원 아니면 뭐 1,000억 원 정도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매 비용은 얼마예요? 얘네들은 한 1,500억 원 정도로. 자, 원래 컨테이너선이랑 좀 비슷한 가격대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탄소세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볼 만하죠. 이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고, 자, 이거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평가가 12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생돈 2천억 원이 매년 들어간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알고 있는 지금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가 친환경 선박 강하게 지원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자, 해운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안 바꾸면 뭐 매년 뭐 2천억, 3천억 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꼬박꼬박 배출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압박이 심해지고 탄소세가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까지 구매를 해가면서 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조세특례 제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 선박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28년부터 부과되는 탄소세에 대해서 일단은 2천억 원 다 맞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빠르게 감축을 시킬 수 있겠죠.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친환경 선박을 빠르게 구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당장 12월부터 터져 나올 건데요. 왜? 12월에서 예비 타당성 평가가 되고 나서 이거 통과되는 순간부터 해운사 바로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미 물밑 논의는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단가 자체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수주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기점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마스가죠. 근데 결국 이 마스가 프로젝트 주인공 누구예요? 필리조선소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자 60조 원 규모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캐나다는 북미다 보니까 마스가 프로젝트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 프로젝트도 성사가 되면 하나오션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주가 한번 다시 띄워 올릴 건데, 지금 이 의도적인 하락에 지금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매도할 이유가 없다. 다만 오히려 지금 밑에 부분에서 강한 하락이 감지되고 나서 밀어 올리는 주가가 반복됐다라고 하면 지금 그 상황이 똑같이 펼쳐졌는데 하나오션 지금 뭐 할 때요? 매수할 때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봐봐요. 제가 1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서 14만 5천 원 위에서 비중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1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10월 28일 딱 한 달 됐네요. 자, 이 날짜였어요. 이때 고웃음 치셨죠? 14만 5천 원? 뭐 더 갈 건데 지금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 매도를 했으면 여기서 지금 매도 생각나겠냐고. 매수해야 된다. 둘째,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번 대폭등 나오고 신고가 랠리 나오게 될 텐데, 그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고점에서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만큼 이번에도 내가 고점에서 매도 못해서 소가리 하고 싶지 않다. 혹은 지금 내가 매도할 땐 매도하고 매수할 땐 매수하면서 이 기울기에 대한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예요. 010-720-7488 이 번호로 오션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하나오션 저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빠르게 입장시켜 드릴 건데, 자,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인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안 들어오셨다, 혹은 내가 지금 하나오션으로 이 고점대에서 매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세요. 진짜 나쁜 말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모든 이유는 여기서 매도 안 했기 때문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 받았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예 대응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소통방 들어오시면 우리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120일
121선을 좀 강하게 딛는 모습을 두 번이나 나왔던 하나오션인 만큼 이번에도 이 공간대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간 근처 어딘가에서 최대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매수를 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런 만큼 내가 만약에 고점에 들어갔다 필수적으로 추가 매수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평단가 최대한 낮추고 부족한 물량 최대한 채우고 대기하는 게 첫 번째 목표. 자, 두 번째로는 아마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부터 다시 한번 반등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자, 고점대에 됐을 때 제가 정확한 매도 타점 비중까지 잡아갖고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타점 잡을 자신이 없다. 내가 비중은 얼마나 조절해야 되는지 내가 이 현명한 대응을 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 번호로 오션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 뭐 금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보 교환 목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맘 편하게 들어오시되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랑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오션 내년 상반기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캐나다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5월까지 최종 협상이 끝날 예정이에요. 그런데다가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 지금 통합해서 나오는 수주 금액만 얼마예요? 210조예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약 270조 정도 되겠네요. 조선 역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몇 배 뛰겠어요, 이게. 아직 안 늦었어요. 이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면서 이 기회 꽉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만큼 이제 곧 강한 상승이 나올 하나오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폴란드 수주전이 좀 실패하다 보니까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 많아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폴란드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란드도 지금 실패를 했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국방무기를 엄청 많이 사줬잖아요. 그런데 폴란드도 실패를 했는데 캐나다가 되겠어 하시는 분들 이게 조금 저랑 관점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일단 폴란드랑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랑 뭐 K2 탱크, 현무 미사일을 지금 폴란드에게 수출을 하게 되면서 방산주가 한번 크게 뛰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자, 그 이후 상황이 중요해요. 이후에서 지금 국방비를 늘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국방비를 바이유로피안을 기조로 삼았어요. 이게 뭐냐? 최대한 지금 유럽 내에 내수 시장 내에서 구매를 하는 걸 기조로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EU가 굉장히 특이한 게 그거 아세요? EU는요. 만약에 자국 내에 원전을 짓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가 자국 내에 원전을 짓고 싶대요. EU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폴란드도 이번 잠수함 사는 데 있어서 EU 허락이 떨어져야 됐겠죠. 이게 이번 폴란드 수주전의 실패의 주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뭐 실력이 없고 대응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깨기 힘든 벽이었다가 이제 실질적인 평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캐나다는 달라요. 캐나다는 유럽이 아니라 북미잖아요. 북미는 누구누구 있어요? 북미는 사실상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끝이죠? 그런 만큼 좀 EU의 기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 자, 지금 EU 내수 시장 내에서 폭발적인 지금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독일과 맞붙었습니다. 지금 수주전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방산주 찍을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재무장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에. 자, 그러면서 최대한 지금 내수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재무장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이 사리가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잠수함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라고 한들 일단은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기 인도 프로그램이나 MRO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붙는 게 당연한 게 지금 독일의 상황이다. 반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서 한화가 가지고 있는 필리조선소를 필두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선 3사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지금 조선사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마땅한 매물이 안 나와서 고통이래요. 돈 싸들고 와갖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조선에 대해서 막 완벽하게 아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왜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도 시기가 차이 나는 데는 굉장히 그 바닷길, 그러니까 해상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된대요. 이게 조금 멀어지냐 조금 짧아지냐에 따라서 인도 시기가 진짜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어디 있어요? 미국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즉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인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라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진수된 잠수함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자, 지금 하나오션은 캐나다 측에 제안하는 장보고 3 그리고 배치2 잠수함인 장영실함을 최근 진수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 대 반에 독일은 아직까지 진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측에 제안하는 잠수함의 실물을 아직까지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마스가 프로젝트 조금 의문이 남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게 도움되는 사업인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중립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정치적인 좀 편향성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1,500만 불의 투자가 1,500억 불이죠. 자, 1,500억 불에 대한 투자가 지금 단행되는 건 맞고 이거는 지금 조선 펀드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걸리게 된 조건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5의 조건, 그리고 나서 원금 회수 이후에는 지금 9대1의 조건이 된다. 말하자면은 이게 조선업 펀드 투자 유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차관과 비슷한 느낌이 된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나라 조선업엔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자,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 MRO와 지금 군함 건조 사업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미국 입장에선 어쨌건 저쨌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1,000억을 투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상 미국에선 이게 지금 500억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5대5로 배분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수주를 주겠죠. 다만 근데 이걸 지금 국가 간의 입장 말고 그냥 하나오션만 보자고요. 하나오션만 보면 하나오션이 그렇게 해서 1,00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500억 가져가요? 미국이 500억 가져가나요? 그냥 1,000억이에요. 즉 내년 상반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얼마나 올라가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고 지금까지 없던 사업권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시너지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여기서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의미 없어요. 알방말로 지금 33조짜리 지금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오션인데 여기에 300조짜리 지금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얼마 갈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그건이죠. 말도 안 되는 상승은 나올 거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비중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타점 잘 잡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런 만큼 내가 타점을 잡는 게 잘 어렵다. 혹은 자, 이러한 지금 미친 듯한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나왔죠. 1년 내내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애매한 수익, 진짜 큰 수익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는 이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타점 보는 눈이나 비중 관리가 좀 어술하다. 그런 만큼 같이 하면서 도움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락 주세요. 010-7207-4884로 오션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 여기에서 제가 모든 실시간 대응 다 해드리면서 언제까지? 하나오션 최고점 찍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서 팔 땐 팔고 살 땐 사면서 지금 이 기울기들 모두 이용해 드릴 건데 자 금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통해서 이번에는 기회 꼭 잡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지금 증자 관련주로 해서 제가 종목 하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종목 잡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자 관련주를 잡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증자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스케줄 매매란 말이에요. 일정에 따른 움직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만 잡아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증자가 좀 확실시되는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했고요. 지지까지 지금 체크를 한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목표 수익률 최소 600%예요. 최소. 증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1000%까지도 우습게 가요. 자, 이 증자 관련주를 저랑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번호 010 7207-4884 이 번호로 무상 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명 오픈하고 금액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건데, 좀 저랑 했던 종목 중에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이 증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정에 따른 매매라고 했잖아요. 일정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이때도 약 한 달 가까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즉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소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언제 샀냐, 12월 3일 날 지금 8,200원에 매수를 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가 뚫고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43,000원에 매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500% 정도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수익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셀리드도 똑같아요. 저점 부근인 7월 22일 날 1730원에 들어가서 딱 10배 먹었죠. 17,300원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률 1000%, 거기다가 증자 참여 물량까지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왔다. 즉 실제적으로 따지면 수익률 자체가 1000%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유한 거는 이건 조금 길었어요. 약 두 달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자, 1430원에서 11,600원까지 지금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810%의 추가적인 증자 물량까지 수익을 봤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뭐예요? 다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을 때 밀고 올라가는 힘만 있어요. 이게 증자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애매한 종목 잡아갖고 소가리를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정보 가지고 확실히 수익 볼 수 있는 걸로 같이 따라하면서 큰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지금 연락 주세요. 010-7207-4884로 무상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종목명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브리핑 드리면서 어느 금액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기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